지금 현중 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많은 불안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실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극우 세력들이 현중 시위에 매달리는가 이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한국을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 미군은 물론이고 한국 군대까지도 대만 전쟁에 투입할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려면 한국 내 현중 정서가 극도로 고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여론의 불만 없이 네. 이걸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야, 차차 국정감사 외에도 지금 온갖 것들이 막 다 계획을 짜고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친미 극우 세력이 원래 성조기 흔들면서 깽판 치는 부대인데 명동 이런 데 다니면서 현중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혐오의 대상을 찾는 문제만이 아니라요. 네. 미국의 패권 전략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큰 그림 속에서 나오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야.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동원하려고 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존 노? 특이하죠. 네, 전 그래서 존 노가 뭘까? 근데 이 사람이 노 씨인가 봐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은 머리 미국인이었던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모스탄 씨가 단 씨였던 네, 것처럼 네, 네, 네. 온갖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존 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보고 중국군에 맞서서 중국을 향한 최전선에 서라는 주문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한미 동맹에 따르면 대북 억제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많은 역량들이 한국에 있고 실제 중국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이나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 이런 총 역량을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데 갖다 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해를 언급합니다. 네.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한국을 위협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한국 보고 하라고 대놓고 압박을 한 거죠. 약간 예전에 서해 하면은 진짜 북한 관련된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했었는데 중국으로 바뀌었구나 진짜 이 목표 지점이요. 네, 그래서 이미 어떤 언론사에서는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이미 서해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영토, 우리 땅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전초 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발언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존 노란 사람이 인도 태평양 차관보인데 사실상 그런 정책을 이제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얼마 전에는 데니얼 드리스콜이라고 하는 미국 육군 장관이 방한해서 언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뉴스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는 이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와, 이렇게 지금 대중국 전초기지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이대랑 싸우느라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한국에도 두 개의 전선이 그러니까요.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 세력과 싸워야 하는 전선이 있고 미국에 맞서서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하는 전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미 육군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북한이 모두 위협적이다. 그래서 주한 미군은 이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전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견제하는 데에 있는 거 국한되지 않고 중국 견제에도 주한 미군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인 거죠. 유연하고. 네, 그래서 주한 미군 그 사령관 네. 누구죠? 그 브런슨. 제이비어 브런슨. 네, 브런슨 사령관이 계속 동맹 현대화 얘기하고 있는데 온갖 미국의 군 장성들이 와가지고 이걸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 국방부, 우리 정부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대신에 중국과의 전쟁에서 한국을 희생시키고 한국군을 총알바지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과 작전이 전면화되고 있다. 요거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재명 정부 역할을 정말 잘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동맹 현대와의 단호하게 선을 긋고 우리 국익과 이 주권을 지키는 자주 국방의 길로 더 힘차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이제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고립이죠. 중국과 우리가 아니 왜 갑자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섬나라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인.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도 전쟁해야 돼, 북한과도 전쟁해야 돼, 러시아와도 전쟁해야 그렇죠. 돼.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쓸데없이 됩니까? 미국 때문에 이런 전쟁에 휘말리냐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미국의 이런 만행이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병창 기지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미국이 자국의 힘으로 어려운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한국의 힘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한국을 완전히 하청 공장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PPT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최근에 그 미국의 항모가 지중해에서 상선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손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지난 2월에 이렇게 파손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파손 부위를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왜요? 뭐 기술도 없고 어. 지금 미국 조선업이 엉망진창이어서 한국 조선업 탐내지 맞아요. 않습니까? 기술이 부실하다고 하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야. 항모 파손 부위를 못 고쳐가지고 자기 항모도 저현수막을 못 고치는구나. 큰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 행사에 저 파손된 항모를 그냥 진짜. 세운 겁니다. 조잡해. 그리고 저 네. 현수막을 내려가지고 은폐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조선업 현황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네. 장면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이 조선 기술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미국의 조선업을 부양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나가 최근에 미 해군 출신을 그 영입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미 해군에서 한 30 몇 년 동안 복무를 했던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조선 부문의 사장을 맡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단순히 상업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해군 함정의 건조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영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보면. 네, 그러면 미국의 이런 패권 전략에 우리 정부가 우리 나라가 그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병참기지와의 뭔가 기초처럼 보이네요. 진짜 차근차근 네. 밟아가려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기술 유출될까봐 뭐 난리이잖아요. 막 네. 보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조선업 기업에 이런 미국 놈을 그냥 사장 자리에 앉혀도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럼 그 기업의 곳곳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기술을 탈취해 갈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방문했던 하나 필리핀 조선소,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하나쇼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이런 곳들이 중국에 의해서 제재를 당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 기업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제재받을 대상은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네, 터진다고 네, 네. 그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미중 전쟁에 우리가 휘말려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중국과 척을 지고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롭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드론 사업에도 한국한테 뭔가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언급했던 그 미군 육군 장관이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20분 동안 드론이라는 단어를 7차례나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상적인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드론 대수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이 물량 자체가 미국한테는 너무 위협이 된다 이렇게 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 그럼 니네가 만들어. 니네가 하면 되잖아. 갑자기 근본적인 고민이 드네. 근데 기술이 없는 거죠. 실력도 그러니까요.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드론이
드론이 굉장히 위력한 무기 그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드러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미국한테 그 기술이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이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한국과의 언론 간담회에 와서 이 드론이 우리한테 위협이 얼마나 되고 있냐, 한국이 역할해야 된다, 드론 뒷받침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또 겁니다. 우리나라 드론도 굉장히 잘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기술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좋은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걸 미국의 안보와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기술도 있지 실력도 있지 크게 꿀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에 막 달달거리는지. 그러니까요. 이걸로 협상 카드를 써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협상 카드. 아. 너네 그렇게 말 안 들어? 트럼프 에이펙 뭐 그래? 안 와? 뭐 드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군사적 패권도 얼마나 지금 약해져 있는가를 볼 네, 수가 네. 있는 거고요. 실제 뭐 상황을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 드론의 70%, 전 세계 상업 드론의 7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극초음속 드론을 개발했다는 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재사용이 안 돼가지고 일회용만 썼었는데 네. 이게 굉장한 혁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치르면서 드론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됐는데 네. 이걸 실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전문가들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로도 전문가로도 중러를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한국을 앞세우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병창 기지 노릇해주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계속 대결하는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아니 아까 댓글에 병참 기지와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생각난다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준석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국을 미국의 병참 기지화로 만들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김문수랑 더불어서 이준석도 미국의 진짜 앞잡이 아닌가 그러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딱 맞게 보셨습니다. 이제만 하면 좀 등장하는 병창기지 이준석.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엔 요즘 뭘 뭐죠?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지 이준석 모르겠어요. 스타그래프트 합니다. 스타그래프트. 네. 네, 다음으로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목소리도 내고 싸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대사관 임대료 우리가 또 받아내자 네.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45년 동안 체납한 임대료가 어마어마하다 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준영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어제였죠, 어제. 네. 네, 외교위에서. 그런데 음. 문제는 외교부와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어요. 김준영 의원 글 보니까 미국 얘기만 하면 할 말도 못 하고 불편해하고 얘기를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 네, 이렇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외교부들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부가 미국 외교부가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미국 두둔 미국 비호에 몰두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준영 의원이 이 임대료 체납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는 거다.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게 불법이 아니고 어. 미국과 한국 간에 실제 합의가 있어서 그 합의에 따라서 안 내고 있는 거다. 마치 미국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두둔해 줬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완전 말짱 거짓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좀 팩트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네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는 그런 협정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이 맺은 협정 중에 뭐가 있냐면 1962년도에 미국의 대외 경제 원조 기관인 주한미국 원조 사절단에게 미국 대사관 현재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협정을 맺은 거죠. 네. 그건 미국 대사관이랑 맺은 협정은 아닌 그쵸. 거잖아요. 유솜이라는 어떤 자회사한테 맺게 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기관이 1980년도에 활동을 종료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협정도 자동 종료되는 거 종료되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 68년도에 한국 경제기획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서 주한미국 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고 유솜의 존속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정부가 대사관 건물을 사용하는데 근거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문화체육부가 94년도에 임대료 납부 통지서를 미국 대사관 측에 보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문화체육부가 보냈구나. 그러면은 사실 미국이 한국에게 돈을 안 내고 무단 네.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완전 거짓말을 친 거죠. 감사히 나와가지고. 네. 그런데도 이렇게 미국 대사관을 우리가 어떤 협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처럼 네, 두둔을 네. 해줬다. 네. 그래서 이 미국 측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했던 말 중에 좀 문제되는 게 몇 개 있어서 그것도 아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국정감사 시작하는 모두 발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미국 육군 장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의 일정 선을 그은 발언이었는데 외교부에서는 어쨌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을 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 왜 미국이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약간 한 발 물러섰다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내준 거 아닙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얘기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드론 있잖아. 왜 그래? 진짜. 그래서 저는 진짜 아니 군사 주권 내주고 뭐 국채는 좀 있더라도 군사 주권 내주면 끝입니까? 근데 이게 안보를 미국에 종속당하면 경제적 불이익도 생길 당연한 수밖에 거잖아요.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당장 중국이 하나 기업들 계열사들 5곳 제재해버리지 않습니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마치 내란 청산이랑 민생 왜곡이 분리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얘기를 이제 밝힌 거죠. 큰일 문제적이다 났습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지아 구금 사태 체포 관련해서도 김준영 의원이 초치를 왜 안 하냐 미 대사 대리를 이 초치에서 항의해야 됐던 사안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초치를 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조셉윤을 네, 초치했다. 조셉윤을. 근데 사실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대사나 대사 대리를 초치를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네. 뭔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좀 마음을 굳게 먹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식 초치를 한 게 맞냐? 그러니까 초치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 말의 뜻은 불러서 한다 뭐 그쵸. 이런 게 말의 뜻인데 외교적인 의미의 초치는 그게 아니라 네. 징벌하고 경고를 날린다는 의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식 초치한 게 맞냐라고 하니까 제가 그 따로 이 건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닌데 진짜 아유 짜친다 짜쳐 정말. 출장 떠나기 전에도 얘기했고 그 전에 다른 문제로 대사랑 얘기를 할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얘기를 했다.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한테 초치할 일이 있으면 초치해야 마땅하지 네. 왜 못합니까? 그게 평등한 외교죠. 근데 우리 김준영 의원님은 요거 이제 보면서 그래도 잘했다 그 정도라도 결단을 그런 건 품이 넓으셔 김준영 의원님. 그런 건 분명히 고맙습니다. 또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지소미아 관련해서 좀 한미 간에 불편한 기류가 좀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외교부 1차관이 그 해리 해리스 맞아요. 완전히 문재인이 좌파에 갑질했던. 둘러싸인 것 같다라고 네, 했던. 네네. 그 주한미 대사를 불러서 항의성 면담을 하고 외교부가 이걸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언론에서 이걸 사실상 초치라고 해석을 하니까 외교부가 해명 자료를 발표해서 초치 아니다. 초치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초치 아닙니다. 초치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실상 초치를 한 거다라고 한 거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싶었던 네,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초치를 한 것도 아니면서 자꾸 초치했다고 웃기는 게 초치였다고 본다. 초치와 상응하는 얘기를 했다. 나는 초치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우리 국민들이 네. 생각하는 이제 주권 국가의 외교는 아니라는 거죠. 네. 더 부응하시기를 승에 차지는 않죠.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노력해 네, 주십시오. 우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네. 고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해주시나요? 오늘의 마지막 이제 소식을 좀 전하면서 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트럼프 방한 반대 농성이 네.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자주독립 농성단을 꾸려서
굉장히 서울이 지금 춥더라고요. 네. 그 추위 속에서도 네,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고 저희 국민주권당도 여러 시민분들과 함께 대사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PPT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지금 경찰이 윤석열 심기경호 하던 버릇을 못 고치고 네. 트럼프 심기경호를 하고 있어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로선. 농성장 인근의 이 미대사관 쪽에 차 벽을 저렇게 세운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도 뭐 차를 계속 들여놓더라고요. 못 다니게 안 그러니까 보이게 하려고. 이 농성을 못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돼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게 더 불편하잖아요. 아니 차를 몇 대를 그냥 광장에 진입을 시켜놨더라고요. 아, 그게 더 정말? 시민들 불편하고 네. 국제적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방한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차벽을 세워가지고 심기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신 못 차리는 현상들 몇 개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가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국민주권당과 여러 시민들이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촛불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같은데 사실 그 300명의 우리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되고 네. 완전히 처참한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다시 한번 복귀해봐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요. 수십 명의 사람들을 한 방에 몰아 넣어가지고 서서 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임산부도 게. 계셨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산부가 있었는데 지병이 있는 환자가 쓰러져도 응급 조치를 안 해가지고 네. 그 임산부께서 하루하루를 아기가 잘못될까 봐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칸막이 가릴 것도 하나 없는 화장실에서 이제 배변을 처리해야 돼서 그래서 막 인간적인 소변을 참고. 수치심을 네, 네. 너무 느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고 주권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만행인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는 뭘 해야 됩니까? 사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그 본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더 사죄를 해야죠. 네. 재발 방지 약속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볼모 삼아서 정부를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장관들 관련자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비자를 받지 그랬냐. 그러니까 네. 빨리 일본처럼 사인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투자 얼마 할 건지 말해라. 네. 동맹현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의제로 올려가지고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저열한 인질극이었던 게 한 번 더 드러났는데 네. 그러면 주권 국가의 국민들은 뭘 요구해야 됩니까? 트럼프 방안에 반대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밖에 다니기를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이게 그러네요. 지금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네. 이국 땅에서 그렇게 공포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네. 근데 가해자는 가해국은 아무런 사죄 없이 우리나라를 활보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우리 주권자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대한민국한테 돈 내놓으라고 계속 500조 내놓으라 네. 약탈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방안은 우리에게 전혀 이로울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 방문해서 이재명 정부를 또 얼마나 압박하고 얼마나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겠어요? 네. 집을 털러 오는 도둑놈을 환영하는 법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에이펙 성사가 마치 자기 오냐 안 오냐로 갈림길이 서 있는 것처럼 그것도 너무 열이 받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을 털러 오는 도둑놈은 환영을 해줄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고 때려 잡아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도둑놈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문을 뚫고 들어오면 이제 도둑놈 잡으러 출동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너무 멀리 갔네요. 먼저 대본은 앞서갔습니다. 사실 닫아야 맞는 건데 네, 네, 어쨌건 네. 우리 주권자가 도둑놈 들어오지 마라 네.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를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게 주권자의 위력과 민심을 표출해야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과 더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저는 좀 웃긴 게 강약 약강의 전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개 숙인 트럼프 이런 걸로 네. 그래서 기사가 세게 계속 나가야 나와요.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네. 약하게 나가면 더 뜯긴다. 오히려 세게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MBC 언론 제목도 이제 그렇게 나와요. 버틸수록 이긴다. 다 동감하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방한 반대도 사실 그 결에 저는 있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도 한편으론 드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이 관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원두 수출이나 이런 거를 막 관세 걸고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커피값 소직 상승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룰라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나는 황제를 원치 않는다 이런 아부성 발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황제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나 네. 황제까지는 아니었어 미안해 이런 느낌인 미안. 거. 그러니까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굴복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룰라 대통령이 뭐라고 밝혔냐면 통화 말미에 트럼프가 자신에게 개인 휴대폰 전화를 줬다는 거예요. 네. 개인 번호를. 네. 놀라울 정도로 매우 정중했다. 그래서 뭐 룰라 정권 전복하려고 안간 힘을 쓰더니 네. 이제는 굴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두 콩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주던 나라였는데 이걸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농가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미국 불매 운동을 미국이 하고 있다.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는데 미중 경쟁으로 중국이 안 사버리니까 대두 농가에선 난리가 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 어. 불매해야 된다고 촛불행동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위스콘신이 주, 네. 네, 트럼프의 주 지지 기반이어서 근데 실제 미국의 농가가 있는 지역들이 트럼프의 또 주 지지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난리가 나니까 트럼프도 난리가 난 거죠. 네. 또 하나는 히토류로 또 미국의 목줄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우 존경받는 시주서. 굴복을 완전히 하고 중국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막 추켜세우고 난리가 그리고 났습니다. 히토리 수출이 뭐 미국한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막 어떻게든 그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 트럼프에게는 굴복하면 짓밟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외교부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미국이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이만큼 내줘볼까? 네. 미국이 좀 물러서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합의에 이르러 보자. 이런 얘기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의 친미 라인들은 관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다 파내야 됩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세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제가 지금 조이대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네. 그 전국에 있는 무슨 판관들 네. 그 자리는 너무 부패한 인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모조리 다 파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친이를 파묘했다면 이제 친미도 파묘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취지인 걸로. 네네네. 지금 네 아무튼 곳곳에 박혀 있는 이 사람들 내란 세력 뭐 검은 머리 미국인 다 파내야 되는데요. 네네네네. 네, 아무튼 굴복하면 짓밟힌다라는 걸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지금 한국 정부를 흔들려고 여러 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 내란 세력한테 힘 실어주려고 에이펙 가지고 계속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를 트럼프가 구제해 줬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외환 위기에 빠져 있는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미국이 직접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해주고. 네, 웃기잖아요. 한국한테는 미국이 투자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럼 네. 우리가 통화 스와프 해주면 투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한테 절대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네 기축통화국 아니고 원화 가치 떨어지잖아. 안 해줄래? 막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아르헨티나는 해줬군요. 네, 근데 물론 통화 스와프가 답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를 더 위태롭게 만들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한테는 의도적으로 안 해주고 있는 거를 네. 아르헨티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 정권이 친미 정권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군요. 네, 이 노골적으로. 정권이 몰락하게 되면 네. 이 말레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럼프 당선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축하해줬던 그런 윤석열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무너질까봐 미국이 직접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거는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네. 내란 세력들의 정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방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 힘껏 내면서 미국과 트럼프를 오히려 공세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